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편에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베트남 아파트를 실제적으로 투자하고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소개해 주신다는데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베트남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양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분양권 전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지어진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 전매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각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나눠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분양을 받는 거죠. 예, 아파트 분양사에 가서 분양 계약을 하는 건데요. 현재 뭐 하노이, 호치민 분양하는 곳들이 꽤 있고 빈시티라고 빈그룹에서 요즘 서민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로 뭐 4만 세대, 5만 세대 이상의 거의 신도시급 아파트를 짓는 곳들이 그 호치민 같은 경우엔 구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하노이도 마찬가지로 에코시티, 뭐 스마트시티 이런 식으로 그 다세 굉장히 많은 세대 수를 가지고 있는 빈시티를 분양할 예정이에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아파트를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을 받는 건데요. 분양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에 가서 그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꼼꼼히 둘러봐야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으면 분양사에 가서, 부동산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양사에 가서 분양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시티 같은 경우 빈홈 또는 빈그룹이 짓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인들도 뭐 삼성 레미안급 정도로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청약하기 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청약이 그냥 끝나버리는, 1순위 청약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청약을 넣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을지 몰라서 미리 청약을 예약하는 분들도 있어요. 청약 예약은 그 부동산을 시행하는 개발사 밑에 그 한 40군데의 전용 그 분양 전담하는 부동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을 통해서 그 청약 예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구매자의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천만 동에서 3천만 동 정도의 예약금을 미리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청약할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동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가계약서를 작성하게 돼요. 가계약서의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가계약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대접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거의 뭐 3장 정도의, A4용지 3장 정도의 이런 페이퍼예요. 그래서 위치는 어디에 있고 몇 동 몇 호를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권 한 장으로 사기 때문에 여권 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번호를 여기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가계약금으로 보통 1억 동에서 2억 동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가계약금을 내고요. 그리고 본계약을 쓰게 되는데, 본계약은 보통 이 가계약 작성하시고 2주 내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본계약서는 이렇게 좀 정말 책같이 돼 있어요. 이런 책을 3부에서 4부 정도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전부 다 본인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를 만들어서 한 권은 시행사가 보관하고요, 한 권은 본인이 보관, 또 한 권은 베트남 정부의 핑크북이라고 등기부 등본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 핑크북을 발행할 때 정부에 제출하는 용도로 이렇게 한 번에 본계약서 작성하실 때 한 번에 여러 번 사인을 해서 거의 100번 이상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페이지에 다 본인의 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시점은 총 분양 가액의 30% 이상을 납입했을 때만 이 본계약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계약서가
이 핑크북이 발행되기 전까지, 즉 등기부등본이 발행되기 전까지 이 본계약서가 이 아파트 몇 동 몇 호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중요한 서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서류, 이것을 가지고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하시던지, 분양권 상태 나중에 향후에 핑크북 나오기 전에 전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분양 물건을 찾아서 분양을 받으셨으면 그 후에는 소액 투자로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또 내지는 뭐 1년까지는 걸리는 경우 보지 못했고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건설 시행사에서 지정한 날짜가 있어요. 뭐 15층까지 올렸을 때 얼마, 10%, 뭐 내지는 25층까지 올렸을 때 얼마, 그리고 옥상까지 올렸을 때 얼마,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넣어주는 아파트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골조만 분양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것은 계약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골조 분양으로 사시게 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고, 뭐 기본 인테리어는 어디까지인가, 에어컨을 달아주느냐 아니면은 진짜 풀 인테리어까지 해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확하게 계약서에 사인하는 시점에 어떤 퍼니시 또는 어떤 인테리어 또는 어떤 시설물까지 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을 하셔야 할 것이에요. 실제로 이 본계약서에 보시면요, 수도 꼭지는 뭘로 쓰고, 뭐 샤워는 어느 브랜드를 쓸 것이며, 도기, 예를 들어 변기, 세면대 이런 거는 어느 브랜드의 어떤 사이즈를 쓸 것인가 명확하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다 확인하시고, 실제와 다르다면 나중에 추후 완공된 후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 하자가 없도록 명확하게 계약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그 투자 방법인데요, 소액으로 한국에서 투자하시기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원장님, 그 베트남 부동산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때 네. 이제 뭐 한 채일 수도 있지만 여러 채 구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 현지 있는 베트남 은행을 활용한다든지, 뭐 달러를 뭐 환전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하실 때는 무조건 베트남 동화로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통화를 바로 환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달러로 바꾸신 후에 그 후로 달러를 다시 베트남 동화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아파트 중도금을 낸다? 그건 불가능해요. 무조건 베트남 동화로 환전을 해서 지불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외국인인 저희 입장에서는 베트남 은행을 통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비용을 다 완납한 후에 담보 대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한 중도금 대출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나누어서 분양을 받으시는 게 한국에서 투자하시기에는 좀 더 저렴하게 메리트 있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미 분양이 끝난 상태여서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아파트가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그 분양권 전매 방식을 취하게 되겠죠. 분양을 받은 사람은 피를 얹어서 자신의 수익을 얻고,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피를 주더라도 나는 그 아파트의 그 뷰를 꼭 사고 싶다, 그 층을 꼭 사고 싶다, 이럴 때에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지 부동산을 통해서 전매를 하게 됐고요. 분양권 전매를 하게 됐고, 분양권 전매 방식은 조금 소액 투자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30%를 내야지 이 본계약이 되고, 그리고 10층, 15층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사는 거라면 이미 비용을 40% 정도는 분양사에 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의 어떤 권리를 제가 가져온다면 분양사에 주듯이 10% 20%씩 나눠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를 하실 때는 이분이 지출한 40%의 그 분양 가액 플러스 이 사람이 원하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전 계약자에게 전부 지불한 후에, 그리고 분양 사무실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하는 거예요. 명의 변경. 그래서 이 2층 2호의 주인이 A라는 사람에서 B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공증 받으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명의가 변경되면 그 후에 40%까지는 납부가 된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똑같이 분양사에 10% 20%씩 나누어서 내는 그런 그 납부 방법을 그 이후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초기에 전매일 때는 이 40%를 한 번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현지 분들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자면 분양권 전매로 3천만 원 더 주고 물건을 샀다 할지라도 1, 2년 후에 정말 수익성이 좋은 곳을 잘 고르셨다면 부동산 보는 눈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실제로 사신 분의 경험담이에요. 1억 이상 프리미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조금 있고 시간을 1년, 2년, 3년 정도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실 수 있는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매로 투자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꿀팁은요. 전매의 경우에는 한국 부동산보다는 로컬 부동산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제가 현지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제가 구매를 결정짓고 그 다음에 잔금을 납부하면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한국 부동산 이곳저곳에 좀 문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받았던 프라이스 리스트와 로컬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던 프라이스 리스트의 차이가 거의 3억 돈 가까이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정보력이 있고 발빠르시고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조금 수익을 더 많이 얻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로컬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 훨씬 뛰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